보니까 예제를 한번 같이 보죠. 우선 XML 스키마가 XML 문서이기 때문에 XML 선언문이 가장 맨 위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XML 스키마라는 루트 엘리먼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XML 스키마를 위한 네임스페이스 선언을 루트 엘리먼트에 이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을 보니까 하나의 엘리먼트 선언이 있네요. 엘리먼트 선언이 있는데 엘리먼트의 이름은 북 리스트예요. 북 리스트라는 루트 엘리먼트를 선언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하위에 보니까 컴플렉스 타입이라는 엘리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퀀스라는 엘리먼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왜 이렇게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를 쓰냐면 북 리스트라는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하나의 엘리먼트가 하위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이와 같이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라는 엘리먼트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라는 엘리먼트가 나온 거 보니까 북 리스트라는 엘리먼트는 하위에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위에 엘리먼트가 나오고 있네요. 역시나 엘리먼트 태그를 이용해서 하나의 엘리먼트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이라는 엘리먼트를 선언하고 있어요. 엘리먼트의 이름은 북이에요. 근데 보니까 최소 한 번 사용될 수 있고 최대 언바운디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 번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루트 엘리먼트는 북 리스트란 엘리먼트고 북 리스트란 엘리먼트는 하위에 북이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북이라는 엘리먼트는 최소 한 번 사용돼야 하고 최대 무한히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 엘리먼트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북 엘리먼트가 하위에 컴플렉스 타입과 시퀀스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 엘리먼트는 하위에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를 보니까 엘리먼트 태그를 이용해서 또 엘리먼트 선언이 되어 있네요. 엘리먼트의 이름은 name이고 그것의 값은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또 하나 엘리먼트 선언이 있죠. 이름은 어서고 어서라는 엘리먼트가 갖는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고 최소 명번에 최대 무한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페이지란 엘리먼트가 선언되어 있고 페이지란 엘리먼트가 갖는 값은 인티저 타입이네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란 엘리먼트가 선언되어 있고 프라이스란 엘리먼트가 갖는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네요. 자, 그럼 이 구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말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스키마 문서가 선언하고 있는 XML 문서의 루트 엘리먼트는 뭐예요? 북 리스트죠. 북 리스트는 하위에 북 엘리먼트를 최소 한 번 최대 무한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 엘리먼트는 하위에 각각 name과 어서와 페이지와 price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네요. name이란 엘리먼트는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고 어서란 엘리먼트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값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와 price 엘리먼트는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 XML 스키마 문서에 따라 작성된 XML 문서를 한번 보자고요. XML 문서는 이와 같이 북 리스트란 루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위에 북이란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name과 어서와 페이지와 price라는 각각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네요. 방금 전에 XML 스키마의 문서의 구조에 따르면 이렇게 북 엘리먼트를 하나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어서란 엘리먼트는 XML 스키마 문서에 보시면 최소 0번, 최대 무한히 사용될 수 있다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서란 엘리먼트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서란 엘리먼트를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언바운디드로 선언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간단히 XML 스키마에서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XML 스키마에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 어떤 태그를 이용했죠?
XSD 접토를 갖는 엘리먼트라는 태그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name이란 어트리뷰트에 엘리먼트의 이름을 적었고요. 그리고 type이란 어트리뷰트에 해당 엘리먼트가 갖는 데이터 타입을 적어줬죠. 데이터 타입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뭘 적었냐면 XSD 스트링이라는 값도 한번 봤었고, 그리고 XSD 인티저라는 값도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을 했었죠. 자, 이외에 XML 스키마에서는 거의 한 40가지가 넘는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한 몇 개의 데이터 타입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뭐 뭔지 아시겠죠? 문자열. 그 다음에 기타 불린이나 데시말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혹은 날짜와 날짜 사이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는 듀레이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인티저 데이터 타입, 이와 같은 몇 가지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DTD에서 id란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XML 문서에서 어트리뷰트가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id란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어트리뷰트를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ML 스키마에서도 id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id란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된 해당 값은 XML 문서에서 중복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책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 책에서 ISBN과 같이 중복될 수 없는 번호를 선언할 때 id란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선언하게 되면 자동으로 중복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DTD에서처럼 이 id란 데이터 타입은 어트리뷰트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ML 스키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타입이 궁금하시면 한번 XML 스키마 파트 0나 파트 2의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XML 스키마에서 지원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까지 한 번에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데 나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